반갑습니다. 규리 씨는 안 왔나봐요? 네. 네. 1분간 자기소개를 입장한 순서대로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빙 경영사무지원에 지원한 안지은입니다. 제가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빙 경영사무지원에 지원한 안지은입니다. 사무지원 업무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업무에 맞춰서 필요한 처리를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학 중에 사학과에 재학하면서 다양한 인물이나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무경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 능력을 길렀고 풍물배 협의회 만난 교내 집단에서 총무를 맡으면서 엑셀을 통해서 결산안을 정리를 하기도 하고 타 학교와의 행사를 위해 한 물품 관리나 예산 관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통해서 티빙 사무경영 지원 업무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고 싶은 안지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지 씨.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사무 업무에 지원한 박수지 지원자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공공기관, 학교, 방송 관련 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사무 업무에 필요한 여러 사무 관리나 업무 서류 처리 등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티빙에서도 사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사무지원에 지원한 성실한 지원자 장혜성입니다.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다닐 때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서 그날 해야 될 업무를 자료를 정리하고 기업들에게 온 메일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연도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는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아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근무한 점들 기반 삼아 여기 이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하는 장혜성이 되겠습니다. 끝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생각할게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기업에 내가 지금 우리는 많은 가맹점들을 점포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인들처럼 장애가 있거나 뭐 어떤 점주님들 중에는 아픈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점포를 관리하는 규정들이란 게 있잖아요. 네. 뭐 점포를 주에 1회 휴무를 해야 되는데 2회를 한다고 3회를 하면 제재가 들어가야 되고 좀 이제 폐업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점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어떤 이제 남편분이 뭐 암 말기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규정 이상의 걸 넘어섰어요. 폐업 조치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일성 씨부터 해보세요. 잠시 정리할 시간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하실 분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제가 먼저. 네. 음, 일단 제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라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특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는 그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일단 그분들의 상황이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알아보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규정 내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했었던 경험 중에서 생존 독립운동가 자서전을 집필한 데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존 독립운동가 분이셨던 저희가 섭외했던 노동원 지사님과 출판사 사이에서 제가 인터뷰어로서 소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호 간에 상호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오해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또 집필한 초고에서 작성한 내용이 처음에 인터뷰했던 내용과 맞지 않아서 수정을 해야 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퇴고를 하는 집필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맞았지만 저는 지사님의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어떤 점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을 듣고 정해진 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출판사와 의논을 한 끝에 결국은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더욱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특별히 고려하거나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 판단을 한 후에 제가 속해 있는 부서와도 소통을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관리를 하는 부서의 관리원이라면 우선 그 점주님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파악이 되면은 회사에 있는 규정 중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그 사례를 적용하고 만약에 그 사례가 없고 이제 그 상황은 알지만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회사의 이윤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된다 하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저라면 우선 다른 선배분들께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렸다 하면 저는 그거와 같이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일을 했을 때 저희 주로 전화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문의는 전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신청을 하려면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절대로 받지 말라고 선배분들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정은 딱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규정대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회사에 투입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장님이 있고 뭐 부장님이 있어. 과장님한테 A라는 업무를 받았어. 오늘 중에 처리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있다가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B라는 업무를 내리고 이 업무도 오늘 중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물리적인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이번엔 지은 씨가 첫 번째 대답했으니까 수진 씨부터 할까요? 저는 우선 그 업무를 두 개를 다 받아보고 두 분께 각각 가서 훨씬 더 급한 게 있나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급한 게 있다라면 그것부터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둘 다 비슷한 시간이다 하면은 좀 더 중요한 업무를 파악해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과 유사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중소기업교육정보원을 다닐 때 이제 실제로 팀장님이랑 이제 선임님이 동시에 일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했던 행동은 우선 저는 업무를 먼저 주신 건 선임님이시지만 이제 팀장님한테 먼저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선임님한테 받은 업무가 있는데 혹시 지금 주신 업무가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본 다음에 그때는 팀장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선임이 먼저 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 그 두 분께 가서 업무의 중요도를 여쭤보고 좀 더 급하신 분 거를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해서 노력해서 이제 가능한 한 두 개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도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한 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먼저 처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전에 가서 혹시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께 가서 상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요도가 비슷한 업무라면 먼저 업무를 주신 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을 해보고 그것도 중요도가 비슷하다면 두 번째는 업무를 주신 순서대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들이 요즘 관심 있어하는 기사나 뭐 이슈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지은 씨부터.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